자, 3학년 1학기 단원은 크게 보면 4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원은 제곱근과 실수, 두 번째 단원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이 나오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1단원인데. 제곱근과 실수 1단원.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다음 식에 대한 곱셈과 인수분해 단원이지. 곱셈 공식 나오고 인수분해 나오는 단원이라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단원이 바로 2차 방정식, 네 번째 단원이 2차 함수까지요. 오케이? 너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나오지? 오케이? 3학년 1학기 심화 과정 진짜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면은 공통수학 1이랑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A급 수학 같은 거 풀어보시면 고등 공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A급 수학을 풀어보면 공통수학 1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실제로 반응들이 좀 그랬었어. 제곱근과 실수 단원은 또 이제 3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곱근과 실수라고 하는 개념적인 것을 물어보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연산이지. 근데 연산인데 곱셈과 나눗셈 먼저 배우고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A의 제곱근이 뭐야? A의 제곱근이 정의가 뭘까요? 정의. 맞아. 제곱해서 구하는 수 뭐를? 제곱해서 A가 됐어. 무언가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게 하는 이 X값을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 불러요. 인정? 네. 그래서 A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값이다 보시면 된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제곱을 했더니 4가 나왔대. 뭘 제곱해야 4가 나와? 왜 희발이가 없어 다들 이거. 풀마 2가 있을 건데 제곱을 했는데 3 나왔어. 풀마 루트 3이다. 그래서 이 A의 제곱근이라는 건 뭔가를 제곱했을 때 A가 나오게 하는 그 X의 값을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정의를 한다.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됐을 때 걔를 만족하는 X의 값, 이것을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A의 제곱근은 보통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보통 두 개다. A가 언제일 때? A가 양수일 때 X는 뿔마 루트 A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인정? 그리고 루트 A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루트 A를 뭐라고 부른다?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된다? X는 0이 된다. 그래서 A가 0일 때 개수는 1개가 나온다. 얘는 2개, 얘가 1개. 인정하죠? 네. A가 음수일 땐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나중에 있지롱 하지만 여기선 없다. 중3 과정까지선 없다. 뭐라고? 없다. 중3 때는 없다. 뿔마 루트 AI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없다. 딴게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루트 A,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 루트를 뭐라고 읽는다? 루트라고 읽는데 제곱근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루트 A라고도 읽지만 제곱근 A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차이가 있다. A의 제곱근은 A가 양수일 때 풀마 루트 A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제곱근 A는 루트 A를 한국말로 읽은 것이다. 인정?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게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구별하죠.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제곱근 A는 루트 A를 한국말로 읽은 것이다.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값을 다 의미한다. 그래서 뿔마 루트 A가 나올 수 있다. 인정?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나는 너희가 여기에서 요 개념을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언가를 제곱했을 때 뭔가가 제곱을 했을 때 A가 됐어. 그럼 X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근데 이 좌변에
완전한 제곱이 있다면 이 제곱을 없애면서 오른쪽에 풀마루트를 씌워주는 연산을 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마치 우리가 2x는 4야. x는 얼마야? 2. 이렇게 2로 나눴을 때 연산을 해주는 것처럼 완전한 제곱을 없앨 때는 오른쪽에 통째로 풀마루트가 씌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오케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도 진행을 하니까요. 근의 공식 증명도 이걸로 하거든. 괜찮죠? 네. 이게 첫 번째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테마는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거든. 루트 a를 제곱해도 a가 나오고 루트 마이너스 a를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네? 루트 마이너스 a 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나와. 예?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나와. 아 진짜요? 예? 보고 얘 얼마야? 7 시간인데 얘를 제곱하면 얼마야? 모른다.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 그럼 7 아니에요? 맞아요, 7이에요. 뭐요?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은 얼마야? 그것도 7 아니에요? 마이너스 7이지. 왜요? 요게 이제 공통사 1에서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루트 7i를 제곱했다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7이 돼야지. 아니 양수든 음수든 간에 루트 바깥에서 제곱을 해주면 괄호 안에 게 그대로 나와요. 진짜 네, 진짜요. 인정?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거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 7로 나와. 근데 마이너스 7의 제곱을 루트 씌워주면 얘 어떻게 나와? 플러스 7로 나오는 거야. 그럼 플러스였을 때 제곱을 했고 루트 씌워주면은 플러스 7이 되어서 나오고 마이너스 7을 제곱해서 루트 씌워서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7로 나와. 무슨 개념이야? 절대값. 그래서 루트 안에 무언가 제곱이 있는 것은 너희가 절대값으로 바꿔달라는 거지. 오케이?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건 절대값,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건 그대로.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너희가 이게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플러스 7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a가 음수일 때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나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플러스 7이 되어서 나온다고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왔다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부호가 얘 절대값이잖아. 맞아?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면 그대로 나와. 얘가 양수면은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근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나온다고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안 헷갈린다고. 뭐야,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눈빛 뭐야?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안 보인다 말이야. 아니 조금 왜 마이너스 7 루트 바깥에 제곱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나온다고. 왜냐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7을 두 번 곱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되어 나와야지. 아니 저 어떻게 안 내려가서 진짜 쉽지 않네. 바깥에 제곱이 나와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나와 전부 다. 아니 근데 근데. 근데 그 근데는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 내가 이상이지. 이게 제대로 된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그게 얘기하는 것 아니고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같이 넘어갑시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니, 수업해야 근데-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건 그대로 나온다. 오케이?
네. 안에 제곱 있는 건 뭐다? 절대값. 절대값이다.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얘는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나온다고 기억해달라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절대값. 얘네들 전부 다 절대값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절대값으로 바꿔줘요. 절대값. 절대값. 얘는 바깥에 있지.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자기 자신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 인정합니까? 네. 절대값 안에 부호가 플러스일 땐 그대로 빼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마이너스 곱해서 빼주면 2분의 3이 되어 나오고 뒤에 있는 건 플러스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나누기에다가 마이너스 가로 열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고쳐서 빼는 거니까 플러스 4가 되어 나와요. 이렇게. 인정합니까? 계산하시면 약분해서 9가 되는 거구나.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3. 2를 계산하면 6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인정하죠? 네.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것들은 절대값이다. 무조건. 됐어. 절대값 A-B. 얘도 절대값. 절대값 바꿔놓고 얘네들 부호 따져가지고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해서. 오케이? 교환이 아닌 것 같은데? 이해 반가?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대소관계인데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는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면 자 A보다 B가 더 크다면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면 A보다 B가 더 크다. 그리고 부등호 방향 그러니까 루트 A보다 루트 B가 더 크면은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들은 좀 제대로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루트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자연수가 돼? 제곱수. 루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야 자연수가 돼요. 결과가. 제곱수가 될 조건이 뭐야? 제곱수가 될 조건. 제곱수가 될 조건은 정수의 제곱입니다. 제곱수가 될 조건. 제곱수가 될 조건. 저 알 것 같습니다. 뭔데? 루트를 씌웠을 때 정수로 나눠. 조용해. 제곱수가 될 조건. 자연수 제곱. 제곱수가 될 조건. 에? 아무도 모른다고? 진짜? 제곱수가 될 조건. 자연수 제곱. 제곱근이 정수. 제곱수가 될 조건. 제곱수가 될 조건. 정수가 제곱되는. 올킬이네. 이거 왜 하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알고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면 돼. 써있었네. 지수가 모두 짝수. 뭐라고?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우리가 얘를 제곱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인정?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한테 뭐 120x가 나왔대.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다섯 번째로 작은 x의 값.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인정? 12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120은 5로 나눠주면 24가 되고 3으로 나누면 8 나오고 8은 2로 나누면 4 나오고 2로 나누면 2 나와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볼 수가 있지. 네. 거기다가 x가 곱해진 거지. 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지수가 전부 다 어떤 수야? 홀수예요. 홀수들이지. 얘네들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어야만 제곱수가 되면서 자연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네. 인정해요? 네. 인정해요. 아 왜 자꾸 표정이 그래? 이해가 안 가?
안 가면 안 간다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거 같아요는 뭐야? 가요. 지수가 모두 다 짝수가 되면은 제곱수가 된다고요. 인정해? 네. 그러면 얘네들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x의 값은 얼마야? 2 곱하기 3 곱하기 5죠? 네. 요게 가장 작은 x의 값이야. 근데 여기 뒤에 1의 제곱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자고. 오케이?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x의 값은 뭘까? 2의 제곱을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한 게 두 번째로 작은 x의 값이 돼. 세 번째로 작은 거. 3의 제곱 곱해진 게 세 번째로 작은 게 되는 거야. 생각해주면 돼. 다섯 번째로 작은 거.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해준 이 값이 다섯 번째로 작은 x의 값이라고 하면 돼. 100번째로 작은 거. 100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5에다가 100의 제곱 곱해준 게 100번째로 작은 x의 값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는 거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가장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x의 값을 먼저 세팅해 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은 x의 값인지를 보신 다음에 뒤에다가 몇의 제곱이 붙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인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더해지거나 빼지는 형태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어떤 수가 되면 자연수가 된다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정한 이거는 너희가 이제 제곱수들을 어느 정도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제곱수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 오케이? 그런데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인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자연수가 되도록이면 0이 안 되거든? 정수가 되도록이면 0을 포함해줘야 돼. 그 차이거든. 그래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줘라 이런 문제하고 정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줘라 하는 문제는 한 끗 차이. 0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보일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이런 거. 이 두 개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자연수가 되도록이라고 써있지. 0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x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되도록이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얘는 정수가 되도록이잖아. 그럼 0이 돼도 되는 거야. 이해가는 거 같아? 그러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이 아닌 걸 뭔지 물어봤다. 그럼 1 넣어보면 제곱수 돼요? 안 돼요? 돼요. 12 넣어보면 제곱수 돼요? 안 돼? 돼요. 되네. 25 넣어보면 제곱수 돼요? 안 돼? 돼요. 34를 넣어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가 정답인 거지. 40 넣어보면 돼? 안 돼? 돼요. 되니까 가능하고요. 정답은 4번이구나. 얘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16보다 작은 제곱수들을 다 구해봐야 돼. 16보다 작은 제곱수라 하면 1, 4, 9, 16은 안 되죠.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0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16-x의 값이 여기 있는 값들이 되게 하는 x의 값들을 찾아보면 돼. 0 나오게 하는 x값은 얼마야? 1 나오는 거, 4 나오는 거, 12 9 나오는 거. 그래서 요 4개를 다 더해야 되고. 정수가 되도록인데 만약에 0 되는 걸 빼먹었다.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정수가 되도록이면 야 이거 0 포함해서 얘기해 줘야 돼를 꼭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받아보시면 돼. 인정하죠? 다음으로 가보자. 자, 이게 수체계인데 너희가 알고 있는 수체계는 어디까지 배웠지? 뭐라고? 복소수. 복소수까지 배웠지. 수체계에서 가장 큰 수체계는 복소수예요.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와 이 둘을 합쳐준 게 복소수야. 여기다가 이것도 있지롱 이런 거 더 이상 없어. 대학교 때 가서도 복소수보다 더 큰 수체계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주면 돼. 그리고 이 실수에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가 있죠.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정수에는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가 있죠.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 거기다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숫자들을 합쳐서 딱딱딱 떨어지는 수들을 정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인 유리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말 그대로 분수꼴로 나타내지는데 정수가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셋을 통틀어서 유리수라 하는 거고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들. 그래서 이 무리수들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전부 다? 기호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루트 2 같은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야. 제곱을 해서 2가 나오는 수라는 약속이잖아. 파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초월상수 2도 배워요. 2.7 정도 되는 값이거든. 아마 계산기 두드리다 엄청 많이 하면 뭔 뒤에 2가 붙었는데. 그거랑은 좀 달라. 루트 3, 루트 5, 루트 7 이런 것들도 다 기호야. 오케이? 왜 기호로 나타내? 실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 기호로서 나타내는 무리수들은 전부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은 이 숫자들을 우리가 리얼 넘버, 실수라고 한다. 실수는 실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을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허수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이건 계산상으로나마 뚫기 위해서 만든 수야. 허상의 숫자, 존재하지 않는 숫자야.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복소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 근데 이 수체계가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로도 나타내요. 소수.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죠. 무한소수에는 어떤 소수들이 있지? 순환소수와 그치 비순환소수가 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는 우리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2학년 1학기 때 그거 배웠죠. 뭐 A.BC, D, E, 땡땡 붙은 것들 분수로 붙이는 거 배웠잖아. 9990 땡의 개수만큼 9가 붙고 소수점 아래 땡이 없는 것의 개수만큼 0이 붙고 순환 마디가 끝나는 지점의 값에서 순환 마디가 시작되기 직전의 값을 빼준다. 요거 분수꼴로 나타낼 수도 있다. 뭐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뭐라고 했어?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유리수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무리수인 거야. 인정하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치면 모든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허수는 못 표현하는데요. 아 맞아. 맞는데 3학년일 거니까. 오케이? 허수라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실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막 물어보죠.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닌 수는 정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에요. 틀린 말이죠. 네. 실수 중에서 무리수가 아닌 수를 하면 유리수가 돼야죠. 네.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실수이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예지. 네. 무리수예요. 그럼 무리수니까 실수이다. 맞는 말이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어.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수는 없어. 교집합이 동집합이야. 둘의 교집합은 없어.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수는 없어. 오케이? 그 다음은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당연히 없겠지.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정수도 배제가 된 거니까. 이해 가요? 아 맞는 말이지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없으니까. 아 이거 국어 문제네 이거. 예?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없잖아.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교환이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있어 없어? 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자연수는 유리수가 아니라 틀린 말이죠. 자연수는 유리수 안에 들어가니까요. 제곱근표 이거 보는 건 어때요? 좀 할 수 있어요? 제곱근표. 어떻게 봐?
제곱근표가 뭔지는 알아? 네. 뭐야? 제곱근표랑 1.0부터 99.9까지.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의 값을 전부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일 거 아니야. 제곱수가 아닌 이상.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미리 계산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계산한 거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면 욕먹어? 루트 1.92의 값을 찾아가 보면 루트 1.9와 2가 만나는 요 값을 A라고 보시면 되고 2.1을 찾아가는 건 2.10을 찾아가시면 얘가 B가 되는 거죠. 인정하죠? A 더하기 B 얼마인지 구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는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하면 되는 거 같고. 요걸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희들 괜찮으려나? 정원이 예. 여기가 A야. 예. 요 길이가 B야. 네. 요 지점의 값은 뭐가 될까? 이 지점의 값은 저기가 A라고 했죠. 네. 이제 제발. 어디 구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를 구하는 거. 근데 진짜 답이 나와 있는데 진짜. 야 이거 설마. 아니 팀 가야 돼 이거. A에서 B만큼 뒤로 가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그래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해 짱나게.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 A 플러스 B겠지? 네. 이 대답이 주원이 아저 왜요? 왜겠어? 아니 저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2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2 좀 달라요. 자 볼게요. 빡쳤는데? 저희가 아미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입니다 했죠? 네. 대각선 길이가 얼마야? 루트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아,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야? 루트 2요. 루트 2죠? 그럼 얘도 루트 2겠지? 네. 그럼 요 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 정원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오케이 요 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 주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할 수 있죠? 난 바로 실수에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뭐 이것들은 뭐 대략적으로 몇 점 몇인지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8은 루트 8이 대략적으로 몇 점 몇 정도 돼요? 2.0. 이거는 너희가 이제 제곱수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루트 8이 몇과 몇 사이에 들어가는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와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2점 몇,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정도 되겠구나. 루트 3은 몇 점 몇? 1점 얼마? 1점 얼마 얼마.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는 몇 점 몇 정도? 2점. 마이너스 얘가 1점 몇이고 마이너스 0점 얼마 얼마 하겠지. 에? 아니야? 저거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점 얼마? 아 마이너스 3점 얼마 얼마. 그랬지 여기가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D가는 들었어. 얘는 얘가 몇 점 몇? 2.x. 1점 몇이니까 1 더하기 루트 2는 2점 블라블라 정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8은 몇과 몇 사이에 들어가? B. 얘는 몇과 몇 사이에 들어가? A. 얘는 몇과 몇 사이에 들어가? G. 찾을 수 있죠? 네. 쉽네. 쉽죠? 공학적 문제인데. 너무 쉬워요. 에반데. 최고 수준 문제. 오 이건 처음 보는데. 최고 수준 최고 문제. 수준 하는 거야. 최고 수준 문제. 일단 거기까지 먼저 좀 풀어볼까? 어디 있어요?